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엑셀에서 추세선을 추가하고 추세선을 해석하고 그리고 추세선에서 보여주는 R제곱 값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미리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도별 매출액이 있고 이런 매출액을 세로막대 차트를 만들고 세로막대 차트에서 추세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도출했을 때 y는 34x 플러스 203이라는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추정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 추세선의 r제곱 값이 나오는데 r제곱 값이 의미하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이 추세선이 r제곱 값이 이게 제가 보통 이제 알기로는 1에 가까우면 높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이게 만약에 편차가 더 컸을 때 r제곱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세로막대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로막대 차트 만들기는 어렵지 않죠. 자, 차트 삽입에 가서 자,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도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오른쪽으로 우상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우상행하는 건 알 수는 있는데 뭐 얼마나 상행하는지, 이 정확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이 막대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신 다음에요, 우클릭을 하시면은 추세선 추가라고 있습니다. 추세선 추가를 클릭하시면은 추세선이 나옵니다.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근데 추세선은 나왔는데 이제 추세선에 수식이 없으니까요. 추세선 서식에 가시면요, 지금 선형 추세선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회사 실무에서는 선형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너무 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어려우니까 회사 실무는 선형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식을 차트에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은 수식이 나옵니다. 수식이 이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y는 34x 더하기 203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r제곱 값을 차트에 표시를 또 클릭합니다. 그럼 0.9475라고 이제 r제곱 값이 나오죠. r제곱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높을수록 유사성이 높은 거죠. 신뢰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 절편이 있습니다. 절편을 만약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0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0이 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수학 시간에 y절편 배웠잖아요. 이 선을 쭉 따라가면은 이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는 그래프가 추세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y절편을 입력할 수 있다, 여기에 뭐 y절편을 얼마나 넣겠다 라는 거를 정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를 클릭하지 마세요. 이걸 클릭하지 않아야 이 지금 5개년치 데이터만 가지고 엑셀이 거기에 최적화된 추세선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개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로막대 차트와 세로막대 차트에서 추세선을 도출했습니다. 이게 추세선이고요. 추세선을 도출했고 추세선에서 r제곱 값을 또 뽑아냈어요. 그럼 이번에는 r제곱 값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도출을 했는데, 이 r제곱 수식은 이렇습니다. r제곱은 1 마이너스 시그마 y 마이너스 y 평균의 차이의 제곱 분의 y 마이너스 y 해트 차이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y는 y의 평균값이고 y 해트는 모형으로 예측된 값입니다. 그래서 비율의 분자는 실제 y값과 예측간 추세선 차이의 제곱 총합이고 분모는 y값과 평균값 차이의 제곱의 총합입니다.
이거를 해석하면은 실제값과 추세선이 근접하면 분조와 분모의 크기가 비슷해지게 되고 일에 수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차이가 크다면은 분모가 훨씬 커져서 작은 숫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이 0.9475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엑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모는 y 평균의 평균의 차이의 제곱입니다. 그 각 제곱들을 합한 것이고요. 이거를 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합이 12,200이 되겠죠. 분모에 여기 이거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 분모 부분이 이겁니다. 분모 부분이 y 평균의 제곱입니다. 여기 제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의 시그마니까 합계가 12,2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구할 건데요. 분자는 예측간 추세선의 차이의 제곱을 합니다. 그럼 추세선으로 도출되는 값들이 뭔지를 먼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도출한 추세선은 y는 34x-203입니다. 이 추세선을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연도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차이가 1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 5라고 보면 되고 1, 2, 3, 4, 5라고 봤습니다. 그럼 예측값은 x에다 2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34 곱하기 1 더하기 203 이게 예측값입니다. x에다 2를 넣었을 때는 그러니까 34 곱하기 2 더하기 203 이 예측값 2002년도에 예측값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 2년도니까 34 곱하기 1 더하기 203 두 번째 연도는 34 곱하기 2 더하기 203 이런 식으로 예측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측값하고 보시면 y와 y의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y와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 250-237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자에다가는 각 연마다 이런 식으로 제곱의 y와 y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그마를 더해줬더니 640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야 되잖아요. 분자 나누기 분모 이거 나누기 이걸 했더니 640 나누기 12,200 했습니다. 0.0525가 됐어요. 그리고 1에서 이걸 다시 빼주는 거죠. 1-0.525를 했더니 0.947호가 됐습니다. 이게 R제곱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이 추세선에서 구한 R제곱 값은 0.947호가 됐습니다. 자, 0.947호가 됐죠. 그러면 0.947호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상대적이니까 이게 꼭 붙었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좀 더 편차가 심한 거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R제곱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설명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요. 자, 홀수 년도에다가는 플러스 200을 하고요. 짝수 년도에는 마이너스 200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비슷한 추세선을 나오겠죠. 자, 홀수 년도에다가는 250이었는데 다 200을 해줬고요. 짝수년은 마이너스 2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편차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던 게 여긴 커지고 여긴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 수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측값과의 차이, 실제값과 예측값과의 차이가 분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분자가 커지겠죠. 실제값과 예측값과의 차이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분자가 커지면은 이 전체 금액이 커지는 거죠. 이 전체 금액이 커지면은 1 마이너스 이거를 하니까 R제곱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값과의 차이가 커지면은 R제곱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그럼 이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설명드렸던 거하고 또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자 평균 자 y값과 평균값의 차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한 거고요.
y값과 평균값의 제곱 한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 추세선이 좀 바뀌었죠. 34x 더하기 203이었는데 여기는 34x 207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통해서 여기가 207이 되겠죠. 추세선을 통해서 자 예측값을 다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값을 통해서 분자에서 y 마이너스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분자를 다 더했을 때 256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여기 이제 차이를 구했는데요. 이거 지금 새로운 거 편차가 큰 거 나누기 편차가 작은 것들 했을 때 4배가 커졌습니다. 분자가. 분모는 1.16배가 커졌고요. 분자가 커지는 게 훨씬 크죠. 자, 여기 y-y 예측값으로부터 나온 값 이게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게 커지니까 이 전체적인 이 금액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1 마이너스 하니까 r제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편차가 클수록 r제곱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엑셀을 이제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막상 막 설명만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설명드리려고 몇 번 연습을 좀 하고 엑셀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더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면요. 자,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y는 34x 더하기 203이잖아요. 간단하게 미래를 추정할 때 2006년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을 때 기울기가 34잖아요. 그러면은 y 값이 지금 보시면 375잖아요. 간단하게 375보다 2006년도는 34가 크다 이렇게 추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추정했을 때는 375 더하기 34가 되죠. 그러면 409라고 간단하게 추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다른 방법은 추세선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2005년, 2006년은 거다. 그럼 6이라고 놓고 여기다가 34 곱하기 6 더하기 203 했을 때는 407이 되죠. 이게 더 정확하겠죠. 이게 1차 방정식까지 도출을 한 거니까 이게 더 정확하게 미래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기울기만 가지고 추세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이걸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간단하게 할 때는 이걸 쓰셔도 되고,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r제곱값이 갖는 의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